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선 연금 3층 탑을 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이 세 개입니다. 보통 1층하고 2층만으로 부족하니까 또 3층 개인연금까지 설계를 해둬야 든든하다는 조언인데 내 의지로 내가 알아서 가입해야 하는 이 개인연금 과연 어떤 상품을 골라야 노후가 좀 편안할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노후는 아주 편안할 것 같아요. 너무 아시는 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3층 연금, 개인연금 어떤 거 들고 계세요? 저는 연금저축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좋다는 얘기네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들기엔 가장 이제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용어가 연금과 저축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네네. 연금이야, 저축이야 싶기도 한데. 일단은 뭐 저축을 통해서 연금을 준비한다라는 것 개념까지는 맞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연금 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연금 저축이라고 하는 건 네. 나라에서 납입할 때 나라에서 소득세를 좀 깎아주고요.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납입한 금액의 16.5%. 예. 그리고 그렇게 소득세를 깎아주다가 나중에 이걸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55세 이후부터 10년 네. 동안 그러면 연금 소득세를 내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좀 제발 좀 노후 대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혜택 줄 테니까 하면서 그 세금 혜택을 손에 쥐어주는 거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보통 이거 연말정산 직전에 이거 세금 환급 많이 받으려고 네. 많이들 몰아서 넣지 않나요? 그렇죠.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뭐 마케팅을 많이 하죠.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최대 16.5%를 돌려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내면 16만 5천 원 환급 받으니까 굉장히 큰 효율입니다. 13월에 월급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가서 계좌를 개설을 하고 한꺼번에 세액공제 한도 올해부터는 이제 600만 원 늘어났거든요. 저 600만 원 한 번에 납입하시는 분들도 원래 계실 텐데 얼마였죠? 그게? 원래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아. 근데 늘어나서 이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그러니까 저 금액 곱하기 예. 최대 16.5%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이걸 초과해서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도 없고요. 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납입 총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라는 거는 저만큼만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네. 추가로 납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연금저축을 보면 이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 연금저축 펀드라는 것도 있고 네.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연금저축보험 어디서 운용을 하냐예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굴려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연금저축펀드는 정확히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그 돈을 맡아서 굴리는데 주로 판매되는 곳은 증권사 그리고 은행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금액을 내가 보험사에 넣느냐 예. 이런 어떤 은행이나 증권사에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네, 나중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지가 사실 그 상품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축보험처럼 공시이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사가 그때그때마다 매달 예. 시중금리라든가 보험사의 운용이익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리를 정해주거든요. 네. 그 정해진 금리로 굴러가다 보니까 미래에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게 네. 이제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펀드 중에서 가입자가 그 펀드를 선택해서 예.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의 수익이 나고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지는 사실상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율은 그렇고 수수료는 어때요? 수수료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처음에 납입할 때 내가 납입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먼저 뗍니다. 그게 대략 한 10% 정도 되는데 많이 떼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낸다라고 하면 10,000원 정도는 떼고 9만 원만 실제로 이자가 붙어서 굴러가는 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금에 도달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반면에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는 수수료를 떼지는 않습니다. 네. 10만 원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 10만 원이 쌓이고 다음 달에 10만 원 쌓이고 여기서 또 운용 수익도 나잖아요. 네. 그렇게 쌓인 돈에서 1년에 1% 남짓한 돈을 매년 보수로 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수수료 총액이 별로 크지 않지만 네. 시간이 갈수록 적립금액이 불어날수록 납입하는 총 보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라는 거는 네. 그야말로 펀드 상품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펀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 네. 제가 알아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몇천 개의 펀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면 사실 국내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도 뭐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역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네. 경우는 약간 헷갈리는 게 연금보험이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완전히 다른 상품인데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금 저축 이 네 글자가 들어간 것과 네 글자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연금 상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네. 똑같은 보험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고 뭐고 다 있는데 네. 연금보험은 전혀 그런 것 없다. 없다. 예,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연말정산 때 이 연금보험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을 주어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는 세액공제 혜택은 전혀 없는 게 이제 연금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네. 뭐 다달이 불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한 번에 몰아서 넣을 수도 있는지. 네, 몰아서 넣을 수도 있는 게 연금저축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 펀드는 실제로 내가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안 넣어도 되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가서 아이고 올해는 세액공제 받을 걸 안 넣었었구나. 좀 여유자금 있으면 몰아서 넣자. 이게 가능한 게 연금저축펀드인 반면에 펀드는 그럼 주식시장 장이 안 좋을 땐 잠깐 피해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지금이 바닥이다 생각하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안 좋을 것 같아진다라고 예.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주식형 펀드에서 빼가지고 채권형 펀드로 옮겨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구조와 개념이 보험이다 보니까 네. 아시다시피 보험은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들은 조금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납입 이제 중지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예. 납입 유예 제도가 있긴 한데 그 조건도 좀 채워야 되고 기간도 길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납입의 어떤 제한사항 그런 의무는 가지셔야 됩니다. 중간에 내가 뭐 좀 큰 일을 당해서 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이게 중도를 해지할 일이 생겼다. 네네. 연금저축 같은 경우요. 네. 이럴 때 좀 제가 받게 되는 손해가 큰가요? 어때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중대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라에서 봤을 때 중대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차를 좀 사고 싶은데 나한테는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해지를 할 때는 여지껏 쌓여있는 원금과 이자의 16.5%를 세금으로 떼이고 받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 받았던 것 그 이상으로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나라에서 봤을 때 중요한 사항들, 뭐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 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라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네. 그냥 연금소득세만 떼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각오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달콤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이걸 만약에 중간에 변심해가지고 깨게 되면은 꽤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각오는 가지고 들어가시면 내가 그 납입했던 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깨면은 아깝고 그리고 잠깐 필요한 돈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아도 좋은데요. 뭐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굴러가는 공시율에 플러스 한 2% 정도 되는 그런 이자를 물게 되고 연금저축펀드도 그걸 담보로 네.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증권사마다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서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어떤 게 저한테 유리한 건지 판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지역, 투자 대상 이런 것들도 개인이 다 선택을 해야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걸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금융 이해도가 높다거나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텐데 나는 이런 투자에 관심 없고 무서워, 또 이런 경험도 없어. 그래서 그런 걸 들어볼 때마다 네. 나는 신경 쓰인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연금저축 보험을 선택하는 거죠. 예전에는 연금저축 신탁, 은행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폐지가 됐잖아요. 네, 지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은 여기에 계속 불입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네,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나 보험으로 갈아타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노후 준비할 그 노후 자금 계산하면 이거 은퇴 못하겠다 싶은데 개인연금이 그 한 방법은 될 수 있겠네요. 네,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겠죠. 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